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그중에서도 핵심 인프라 기업인 스카이포트의 최근 채용 동향, 이게 또 eVTOL 항공기 개발의 선두주자 조비 에비에이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카이포트가 사람을 뽑는구나 이 정도의 뉴스가 아니고요. 이 채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미래 교통 시스템, 특히 UAM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스카이포트와 조비의 관계, 그중에서도 두바이에서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채용 공고 리스트가 아니라 미래를 읽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들을 뽑고 있는지 자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UAE 두바이에서 버티포트 운영 총괄 관리자를 뽑고요. 런던에서는 버티포트 계획 총괄 리드, 또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드론 서비스 관련해서 비행 운영 관리자도 채용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 직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사람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죠. 예를 들어서 두바이의 버티포트 운영총괄 관리자, 이 역할은요,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버티포트 운영에 필요한 자원, 스케줄링부터 시작해서 승객 처리 절차 수립, 안전규정 준수 감독, 심지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수립까지 다 포함됩니다. 와, 정말 현장 지휘관 같은 역할이네요. 실제 운영을 코앞에 두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승객들이 이용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또 런던의 계획 총괄 리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존 계획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버티포트 부지를 발굴하고 설계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까지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뭐랄까 사업 확장의 선봉에 서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에서 실제 운영, 그리고 미래 확장을 위한 계획까지 전방위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 스카이포트의 움직임이 조비의 이비에이션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두 회사가 파트너인 건 알겠는데 이번 채용이 왜 조비에게 특별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조비는 하늘을 나는 택시, 즉 eVTOL 항공기를 만들고 나중에 그 서비스까지 운영하려는 회사고요. 스카이포트는 그 택시가 뜨고 내릴 정류장, 즉 버티포트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짓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제조사와 공항 운영사의 관계 같은 거네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그렇죠. 근데 기존 항공기와 공항 관계랑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UAM은 도심 곳곳에 훨씬 더 촘촘하게 버티포트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한두 개의 거대한 공항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버티포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훨씬 더 분산된 시스템이 되겠군요. 그럼 운영 관리가 훨씬 복잡해질 텐데요. 예를 들어 수십 개의 버티포트에서 동시에 비행 스케줄을 관리하고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또 승객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스카이포트 같은 전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부지만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분산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표준화된 운영 절차,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포트가 지금 뽑는 인력들이 단순히 한 지점의 운영자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운영 총괄이나 계획 리드 같은 직책들이 중요해지는 거군요. 단순히 건물 관리자가 아니라 네트워크 설계자이자 운영 전문가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조비와 스카이포트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그냥 서류상 파트너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2022년에 리빙랩이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실제 크기의 버티포트 터미널 모형인데요. 여기서 미래의 승객들이 어떻게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받고 라운지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지 그 전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해 본 거죠. 와, 리빙랩이라니 정말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경험까지 디자인하고 검증하는 단계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버티포트 설계와 운영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협력이 이제 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두바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두바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특히 중요한가 보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4년에 아주 결정적인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두바이 도로교통청, 우리가 보통 RTA라고 부르죠. 이 RTA와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스카이포트 이 세 기관이 3자 간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3자 계약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계약에 따라서 스카이포트는 앞으로 6년간 두바이 내의 모든 버티포트를 독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스카이포트가 만든 이 버티포트 네트워크에서 자사의 EVBTL 항공기를 독점적으로 운항하게 되는 거죠. 와, 독점 계약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요. 스카이포트와 조비에게는 두바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협력한다 수준을 넘어서 두바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두 회사를 UAM 서비스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체적인 초기 노선 계획까지 발표됐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DXB, 팜 주메이라, 두바이 마리나, 그리고 다운타운 두바이 이 네 곳을 잇는 노선을 먼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와, 두바이의 핵심 지역들을 다 연결하는 거네요. 이게 실현되면 정말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팜 주메이라까지 자동차로는 보통 45분 이상 걸리는데 이걸 EVBTL로는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야, 정말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스카이포트가 지금 두바이에서 운영 총괄 관리자를 뽑고 있다는 건 바로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봐야겠군요. 조비의 서비스 시작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채용 확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조비의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조비는 2026년 1분기에 두바이에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거든요. 2026년 1분기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네요. 입니다. 그런데도 스카이포트가 벌써부터 운영 인력을 뽑고 심지어 첫 번째 버티포트 건설은 이미 시작됐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조비의 항공기 개발 및 인증 타임라인에 대한 상당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투자입니다. 운영의 뼈대를 미리 세우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항공기 인증도 안 끝났는데 미리 사람부터 뽑고 시설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네, 둘째는 시장 확장 가능성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두바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런던에서도 계획 총괄 리드를 뽑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드론 서비스 관련 인력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카이포트 그리고 그들의 핵심 파트너인 조비가 두바이 성공을 발판 삼아 다른 글로벌 주요 도시로 확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두바이가 일종의 테스트베드이자 쇼케이스가 되고 여기서 성공하면 다른 도시로 빠르게 진출하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UAM은 결국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복제해서 여러 도시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운영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비의 eVTOL 항공기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승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서비스는 버티포트에서 시작되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체크인부터 탑승 대기, 하차까지 모든 과정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만약 버티포트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시설이 불편하다면 승객 경험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경험은 곧바로 조비 항공기나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포트가 지금 뽑는 전문 인력들의 역량이 결국 조비의 브랜드 평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일리 있네요. 아무리 비행이 쾌적해도 터미널 교원이 별로면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리빙랩 같은 걸 운영했던 이유도 다 그런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인프라 확보 방식의 혁신입니다.
자료에 보면 스카이포트가 두바이 현지의 주차 회사인 파켄과 협력해서 기존 주차장 건물의 옥상이나 일부 공간을 버티포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주차장을 버티포트로요? 그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도시에는 사실 새로운 부지를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통 유지의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기존 주차장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겠죠. 물론 기술적인 검토나 안전 문제, 규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겠지만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UAM 인프라 구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종합해보면 스카이포트의 이번 채용 확대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조비 에비에이션과의 아주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UAM 상용 서비스가 정말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바이에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들으니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UAM 이야기하면 eVTOL 항공기 자체의 기술 개발에만 주목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하기 위한 지상 인프라, 즉 버티포트와 그 운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준비가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카이포트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UAM 생태계의 또 다른 중요한 죽인 인프라와 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조비의 항공기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스카이포트의 버티포트 건설과 운영 준비도 차착 진행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어떤 의미시죠? 더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어느 날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 상공에 수백, 어쩌면 수천 대의 eVTOL이 동시에 날아다니는 모습을요. 이 수많은 비행체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특히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빌딩 사이를 안전하게 운항하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예를 들어 드론과의 충돌 위험이나 기체 결함 같은 문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러네요. 지금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군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항공기의 성능이나 버티포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혹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교통 관리 시스템 UTM, UAM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어쩌면 UAM 대중화를 위한 가장 큰 기술적 그리고 정책적 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UAM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하늘길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그 하늘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자료와 통찰력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